안녕하십니까? 레고팜TV의 이무영입니다. 어제 비가 내렸는데도 오늘은 비교적 포근한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금일 준비한 영상은 가재울 뉴타운, 그 중에서도 가재울 9구역에서 일반 분양으로 공급되는 거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이 11월 16일인데 이번 달에 공급한다고 했으니까 날짜상으로는 며칠 안 남은 것 같습니다. 가재울 9구역의 시공사는 금호건설이고요. 금호건설의 모토는 이렇네요. 살기 좋은 가재울 뉴타운에서 더 좋은 집, 리첸시아를 공급한다고 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은 가재울 9구역의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자동차들이 이렇게 진행하는 방향에서 보면 이제 시내로 진행하는 방향이 되겠죠. 수색로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조감도에서 보니까 이제 1, 2층, 밑에 층이 이제 상가로 보이죠? 예. 그래서 주상복합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분양 계율을 들여다볼까요? 모래내 시장, 서종 양대시장, 이제 재개발 방식으로 정비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조합원들한테 주고 남은 물량에 대해서 제3자에게 일반 분양을 하는 방식이 되겠네요. 정비사업장의 위치는 서대문구 남가자동 290번지 1원이 되겠고요. 총 세대수는 450세대, 일반 분양 세대수는 266세대가 되겠네요. 전체적으로 본다면 조합원 숫자가 적고 일반 분양 개수가 많구나, 이걸 느낄 수가 있겠네요. 일반 분양, 지금 분양 시장도 좋은 상태에서 일반 분양 개수가 많이 나오고, 또 분양가 상한제도 적용받지 않은 상태고, 이러다 보니까 사업성은 굉장히 우수하고, 그래서 비례율이 굉장히 높은 쪽으로 나올 거라고 봅니다. 120%가 넘어가는 걸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지하 4층에서 지상 29층까지 건물을 짓는 거고요. 대지 면적이 약 3,700평에 연면적이 25,600평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지도를 통해서 한번 주변을 들여다볼까요? 이제 화면에 보시는 이 빨간색의 위치가 이제 정비 사업장이에요. 여기서 공급하겠다는 거고요. 이제 경의중앙선인 가좌역이 있어서, 이제 가좌역 기준으로 본다면은 뭐 길 하나만 건너면 있으니까는 한 4, 5분 거리, 초역세권 이제 단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 앞에가 이제 모래내 시장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용적률도 많이 받았고, 주변에 시장도 이용할 수 있고, 주변에 이제 상가들도 오래된 부분이 있지만 상업지역이 있어서 편의시설들은 이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서부권에 위치하고 있는데, 서부권의 중심은 실질적으로는 이제 DMC역에서부터 이쪽 수색교까지 이어지는, 여기가 이제 상암 수색 부도심을 개발하면서 수색 역세권 개발을 한다는 겁니다. 서부권에서 이제 가장 부족했던 부분이 상업시설이나 업무시설 부분인데, 이쪽에서 많이 공급이 될 거고, 특히 이제 수색역 중심 쪽에는 이제 중심상업지역이라고 해서 고층 빌딩이 올라가고 업무시설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 아래쪽이 이제 상암동이죠. 이쪽은 다 개발이 끝난 상태고 업무 단지가 많이 있죠. 그리고 상암동의 건너편에는 이제 수색 증산 뉴타운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정비 사업장도 있고, 저는 이제 증산 2구역 앞에 있죠. 그리고 이제 이쪽에서 본다면 가장 눈에 띄게 우수한 부분이 교통편이에요. 수색로를 따라서 시내 진입이 용이한 부분이 있고요. 이제 수색로를 따라서 여기서는 성산로로 바뀌어서 이렇게 연대 앞으로 해서 시내로 진입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경의중앙선을 따라서 뭐 신촌역 거쳐서 이렇게 진행하는 방향이 있고, 또 이제 인천공항철도가 있을 수 있고요.
지하철은 이 갈색으로 보이는 요겁니다. DMC역에서 환승하고 이제 내정거장 건너가서 합정역에서 환승하고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 서부권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이제 교통편이다. 첫 번째가 교통편이 굉장히 우수하다라는 것이죠. 교통편이 이제 대중교통도 있고, 예를 들어서 이 가재울 뉴타운에서 본다면 바로 옆에 그 내부순환도로가 있고요. 또 성산대교 아래쪽으로는 서부순환도로로 연결되는 부분이 있고, 지금 현재 공사 중인 월드컵 대교가 있죠. 원래는 올해 말에 완공될 예정이었었는데 예산 부분 때문에 그런지 한 1년 정도가 지연된다라는 놓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이제 또 여기 강변북로가 있고 더 진행하면 이제 자유로로 이어지겠죠.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서부권에서 눈에 띄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풍부한 녹지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녹지를 보면 가재울 뉴타운에서 보면 여기 궁동공원이 있죠. 안산 도시공원이 있죠. 봄 가을에 가면 참 이쁘고 높지 않아서 걷기에 좋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이쪽엔 또 봉산도 있고요. 또 조금만 내려와 보면은 평화의 공원, 하늘공원, 노을공원이 있고요. 한강 난지천 공원이 있고요. 한강 난지공원이죠.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가재울 뉴타운을 옆으로 흘러가는 이 홍제천이 있죠. 그리고 이쪽에서는 수색순환 뉴타운을 옆으로 이 방향으로 내려오는 불광천이 있고요. 불광천과 홍제천이 만나서 한강으로 물이 흐르죠. 홍제천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건천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물을 잘 정비를 해서 물도 흐르고요. 사람들이 아침 저녁으로는 조깅을 한다든지 산책을 하기에는 참 좋은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단지 이 뉴타운 내에 가재울 중학교나 고등학교들이 있고 이제 혁신학교라고 해서 초등학교도 있고요. 또 워낙 그 가재울 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커서 그 안에 커다란 이제 근린공원도 들어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교통이나 녹지는 다 검증이 된 상태고, 이제 부족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제 직접적으로 주변에 업무 시설이 있으면 참 좋겠다 했는데, 업무 시설은 이제 상암동에서 공급되는 업무 시설을 볼 수가 있고요. 그 이외에는 시내 쪽으로, 시청 이쪽이죠. 서대문 시청 광화문 이쪽으로 출퇴근하는 것이 되겠고, 아니면은 이쪽에 보면은 이쪽이 진행하면 가양대교 방향이죠. 가양대교 건너편에 마곡지구가 있고, 그 다음에 여의도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그 정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예정 단계입니다만은 이제 강북 쪽을 횡단하는 이제 경전철을 발표가 있었죠. 언제쯤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러면 이제 경전철이 DMC 거쳐서 목동에서부터 오죠. DMC 거쳐서 가자역에서 이제 저쪽으로 넘어가죠. 동북쪽으로 넘어가는 그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요. 주변에 인접에 이제 대학교는 참 많죠. 그러니까 이제 연령대에 따라서 다양한 연령대가 선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입지에 대해서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죠. 자, 가재울 뉴타운에서 이제 이런 부분이에요. 이것은 이제 시공사에서 안내 브로셔를 보고서 제가 캡처를 뜬 건데요. 이제 직접적인 이제 대중교통을 본다면 경의중앙선이 가좌역이 있고 초역세권이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주변에 이제 앞으로 수색로가 있고 내부순환도가 인접해 있다. 이런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게 수색로 같은 경우에는 광역교통망이 잘 발달이 돼 있어서 보통 일산으로 나가는 분들하고 시내로 접근하는 부분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광역교통망이 잘 발달되어 있다. 이 정도 보실 수가 있고요.
혁신학교를 한 걸음에 품은 명품교육 특권이다. 이런 표현도 나오네요. 이제 가재울 초등학교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죠. 그런 부분이 있고, 주변에 이제 초, 중, 고등학교나 대학가들이 많이 있다. 그렇죠. 그리고 다음에는 이제 수변이나 공원을 품는데, 수변 같은 경우가 이제 홍제천을 말하는 것 같아요. 공원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궁동공원이나 안산자연공원, 또 어떤 월드컵 공원이나 평화공원 주변에 풍부한 녹지를 지금 언급하는 부분이 되겠죠. 편의시설이라고 한다면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깝게는 이제 모래시장 앞에 거기가 상업지역이니까 병의원들이 있고요. 또 가재울 뉴타운 같은 경우가 이제 그 로드샵이 잘 갖춰져 있죠. 도로를 따라서 그런 부분이 있고, 이제 홈플러스 같은 경우가 월드컵 경기장 안에 있잖아요. 또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DMC역 바로 옆에 있고, 이마트 영화관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월드컵 경기장을 이용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고, 이제 향후에 수색 역세권 개발하면서 편의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더 다양하게 들어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것은 시간의 문제지 다 확정적인 거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금호건설에서 프리미엄 빅6 해서 얘기하는 부분이 있네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금호건설에서 원스톱 생활 인프라를 갖춘 가재울 뉴타운의 핵심 입지다. 가재울 뉴타운에서 입지적으로 보면은 중요한 위치, 초역세권에 있는 그런 입지를 가지고 있구나.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초역세권 가좌역이고 내부순환로 등 사통팔달의 광역교통망이 갖추어져 있다. 이것은 서부권의 공통적인 특성이면서 이런 부분이 있고, 가재울 대표 명문 학군이 있다. 이렇게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북 흥단선 월드컵 대교 예정이라고 하는데, 월드컵 대교는 지금 공정률이 보면 상당히 많이 진행돼 있어요. 강북 흥단선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예정이니까 저는 이건 모르겠어요. 제 개인적인 의견에서 강북 흥단선이 정말 가능할지 부분은 저는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정말 뜬금없어 보인다라는 개인적인 의견도 있습니다만, 강북 횡단선을 제외하더라도 주변에 다양한 개발 호재가 있어서 수혜지인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이제 생활이 한층 더 여유로워지는 편리한 직주 근접 생활권. 직장과 내 집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제 상암 DMC도 볼 수 있고, 시내 접근성도 볼 수가 있고, 마곡지구 여의도까지는 이제 어떤 출퇴근 동선을 볼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여섯 번째는 이제 리첸샤에서 말하는 건데, 프리미엄 브랜드 단지라고 자기들이 이렇게 주장을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섯 가지가 이쪽에서는 이제 분양하면서 나오는 얘기고요. 정말로 이 모델하우스가 이제 조만간에 오픈이 되겠죠. 모델하우스에서 아마 전문가들이 더 어떤 이미지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포인트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모델하우스는 어디에 지어질까요? 먼저 그 분양 문의 관련돼 갖고는 제가 전화번호를 이렇게 넣어놨어요. 304-0450 이쪽에 문의하시면 되겠네요. 그런 부분이 있고, 모델하우스 약도는 여기 있습니다. 모델하우스가 여기에 있고요. 지하철 6호선 DMC역에서 이 위치가 이제 주소로 보면 그렇죠. 증산동 223-6번지고요. DMC역 4번 출입구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나와서 왼쪽으로 2분 올라가시면 모델하우스가 있습니다. 거기서 들 거고요. 모델하우스 오픈하면 저도 가서 구경을 해야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쪽에 모델하우스 지어놓고 참 다양한 구역에서 일반 분양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저도 인접지에 있다 보니까 자주 가서 다양한 일반 분양을 구경하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사업장은 여기죠. DMC 금호 리텐시아 가자역 맞은편에 있고요. 사업장은 직접 둘러보시면 될 것 같고, 모델하우스는 DMC역 4번 출구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나와서 왼쪽으로 한 2분도 채 안 걸리는 거리에요. 1, 2분 거리에 가시면 되겠다. 모델하우스를 언제 오픈하는지는 아직 날짜는 정해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이 11월 16일이니까 한 일주일 정도면은 가능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저는 정말로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은 이쪽 리첸시아의 가격이에요. 분양가가 얼마나 잡힐까가 정말 궁금해요. 예. 자, 볼까요? 그럼 청약 전에 이제 숙지할 사항을 제가 개인적으로 몇 가지를 한번 나열을 해 보았습니다. 물론 이제 다들 아시고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니까. 기본적으로 일반 분양을 하잖아요. 그러면 5년 재당첨 제한하는 부분은 당연히 따져봐야 되겠죠. 두 번째는 이제 일반 분양을 받는다면 그게 분양권이잖아요. 그러면 입주 시까지는 전매 제한이 당연히 따르는 거죠. 거래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주택수에는 포함이 된다. 이런 부분도 있네요. 어쨌든 청약 이제 무주택자들이 많이 할 거니까 전매 제한이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분양권이다 보니까 주택 수에는 포함이 되고 실질적인 주택은 아니다 보니까 입주하고 나서 2년은 거주를 해야 된다라는 의무사항이 있죠. 주택에 대해서는. 그래야 이제 어떤 비과세 부분을 논할 수가 있겠죠. 비과세 부분은 9억 미만인 경우를 말하겠지만 어쨌든 2년 거주 요건은 들어가는구나. 2년 거주를 하지 않으면 세금 나오겠죠. 그리고 당연히 서울은 100% 가점제로 청약이 들어가는 거죠. 이런 부분이죠. 그럼 이제 실질적으로 제가 하고 싶은 소리는 뭐냐면, 청약 점수가 낮은 경우라면 적극적으로 공략을 하시라. 청약 점수, 지금 분양 시장이 굉장히 뜨겁고 서울의 아파트 시장이 좋아요. 가격도 높고. 그렇다면 점수가 낮은 사람들은요, 훌륭한 입지, 남들 모두가 선호하는 지역에서 공급되는 일반 분양은 당첨 가능성이 많이 떨어져요. 그렇다고 보면 점수가 낮은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 수 있다. 적극적으로 청약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먼저 하게 되고요. 그럼 점수가 만약에 60점 후반대인 사람이라면 어떨까? 저는 개인적으로 60점 후반 점수가 나온다면 그분들은 더 훌륭한 입지에서 공급되는 일반 분양에 청약을 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점수가 50에서 60점 사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40점 후반 나온다든지 이런 분들은 이 5번 항목에서 제가 얘기하는 부분이 적극적으로 청약을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럼 왜 5번 같은 논리가 만들어질까죠? 왜? DMC 금호 리첸시아 450세대에서 266개가 일반 분양이 나오죠. 이제 대형 평수는 없고요. 무난한 평수가 이제 84제곱미터,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면서 작은 평수들이 공급이 되겠죠. 그런데 주변에 입지적인 것은 굉장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제 저 부분이 또 하나 단점도 있어요. 저 단점 때문에 점수가 낮은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공략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주상복합 아파트잖아요. 주상복합 아파트는 틈새 시장이에요. 전체적으로 오르는 가격에서는 같이 올라주는 건 맞지만, 내가 매도하고 싶을 때 매도 기간이 길어지고요. 매수세가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 단지를 구성하는 것이 450세대 정도니까 좀 작죠. 물론 주변에 다른
단지들하고 어울리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주상복합 아파트라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점수가 좀 낮은 사람들이 청약하면 어떨까? 그렇다고 한다면 청약 받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다 좋은 시세 차익은 시세 차익은 날 겁니다. 근데 크지는 않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일반 분양가가 얼마일까 저도 굉장히 궁금한데 일반 분양가가 개인적인 생각이라면 2150에서 정말 넉넉히 잡아준다 하더라도 2200 이 사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도 저 금액에 나온다고 한다면 충분히 해봐야 되는 거고요. 점수가 낮은 사람들은 어느 정도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다. 타 지역에 가서 정말 훌륭한 입지, 남들이 선호하는 아파트를 가점제로 경쟁해서 받을 가능성은 좀 떨어지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 점수가 충분히 나오는 사람들은 더 좋은 입지를 차라리 기다리는 것도 좋은 방향이 아닐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새 아파트 2022년 6월 달에 입주한다고 하니까요. 훌륭하고 좋은 아파트가 되겠죠. 또 주변의 입지도 훌륭하고요. 서부권 같은 경우에는 향후 개발 호재가 많아서 상승 여력도 더 있어 보이고요. 하지만 기존에 상승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반 분양 받는 사람들한테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요? 시세 차익이 바로 눈에 보이잖아요. 점수가 낮은 사람들은 그 정도 선에서도 만족감을 갖는 것도 방법이고 내 집 마련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가재울 9구역 DMC 금호 리첸시아의 일반 분양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구독하기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의 구독하기가 제가 보다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